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어머님 과거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우연히 넘기다 보니까 우리 손주하고 하트라는 글자랑 웬 남자아이 사진이 올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다. 남자친구는 결혼 안 한 여동생만 있는데 웬 손주? 안녕하세요. 제업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윤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결혼을 하면 좋겠지만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결혼하기란 사실 불가능하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애인이 나에게 진실했을 것이라 믿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 외에는 어떤 검증 단계를 거치진 않아요. 상대방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면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이 A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거죠. 상대방이 진짜 그 학교를 나왔는지 해당 직장에 다니는지를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의심하는 순간 우리 사랑을 의심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결혼할 때는 월급 35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0도 못 벌고 있었다.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있다고 했는데 월세를 살고 계셨다. 굉장히 부유한 것처럼 선물이며 다 해줬는데 결혼하고 몇 개월 안 되어서 남편의 대출금 억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등등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걸 조금 더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해해 줄 수 있겠다 싶지만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마치 가졌다고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시작한 사람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거죠. 자, 모든 애정관계는 신뢰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실 거예요. 오늘은 내가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결혼 전에 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란 걸 알았다? 과연 어떤 거짓말까지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했다면 그 거짓말이 혼인 취소의 원인이 될 정도라는 거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하는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야겠죠.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한 7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거죠. 프로포즈를 받고 우리 결혼하자 하면 그 다음 수순이 뭐죠? 각자 부모님을 뵙고 결혼 허락을 받죠. 우리 의뢰인도 남자친구 부모님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인터넷으로 이상한 시어머니 만난 썰 뭐 이런 거 많이 읽어보고 가서 사실 긴장은 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 정말 너무 잘해주셔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대요. 과일이랑 차 마시면서 혼수 예물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이 우리 의뢰인 손 꼭 잡으면서 너가 결혼을 결심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얘다는 절대 신경 쓰지 말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환대를 막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의뢰인은 저 말이 유독 마음에 걸렸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어머님은 왜 결혼을 결심해줘서 고맙다고 하신 걸까?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도 해봤는데 남자친구는 살짝 당황한 듯 하면서도 우리 엄마가 너 진짜 마음에 들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좋은 시어머니 만났다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카카오톡 프사가 바뀌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머님이 업데이트한 친구 목록에 떠서 어머님의 프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 사진을 올리신 거죠. 그래서 어머님 과거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우연히 넘기다 보니까 한 3년 전쯤에 우리 손주하고 하트라는 글자랑 웬 남자아이 사진이 올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다. 남자친구는 결혼 안 한 여동생만 있는데 웬 손주? 하면서 이상해서 일단 캡처는 해놓으셨어요. 남자친구한테 진지하게 어머님 프사에 있던 아이 누구냐? 너랑 여동생 둘 다 결혼 안 하지 않았냐? 하고 따져 물으니까 그거 엄마가 워낙 나랑 여동생 일찍 결혼해서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도를 하셨는데 막내 이모 손주 사진을 그렇게 올려놓고 대리만족하셨다. 그런 거야 뭐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민하다가 남자친구한테 우리 결혼하기 전에 가족관계 증명서 한 번씩 교환하자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남자친구도 뭐 흔쾌히 알았다 라고 하면서 진짜 뭐 그런 걸 의심해 하고 다음날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카톡으로 보냈다고 해요. 남자친구가 보낸 가족관계 증명서를 딱 보니까 부모님만 기재가 되어 있고 의뢰인이 의심했던 자녀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의심은 해소가 돼서 결혼했는데 사실 이 의심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았던 거죠. 신혼 초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손주 사진이 다시금 생각이 났고 다음날 이상한 마음에 주민센터에 가서 남편 가족관계 증명서랑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보니
남편 밑으로 자녀가 2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당장 해명해보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남편은 본인 아이가 아닌데 가족 간 사정이 있어서 뭐 다른 친척의 아이를 내 아이로 등재하게 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의뢰인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니까 막 고심하다가 그래 남편 말 믿겠어. 근데 이제라도 우리도 아이가 생겨야 되니까 DNA 검사해서 내가 인터넷 보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서 뭐 이걸 제기를 하면 가족관계 등재에서 빠질 수가 있대. 우리가 정정하자 했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거북해 라고 하면서 그냥 이대로 두자 하고 피한 거예요. 끈질기 추궁을 하던 끝에 결국 남편이 이전에 결혼을 한 적이 있고 이혼한 전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2명이나 있고 내가 너를 만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총각 행세를 했다라는 거를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 의뢰인 혼인 취소 진행하셨고요. 판결 받아서 혼인 취소가 확정이 됐던 사건인데요. 이처럼 혼인 여부를 속이면 혼인 취소가 당연히 되고요.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것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밖에도 경제력, 학력 등을 속인 것도 혼인 취소 사유가 되고요. 혼인 취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하는 거다라는 걸 깨달으면 하루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법 823조에 따라 취소 소송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혼인 취소로 진행을 못 하시고 이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 기간은 꼭 지키셔서 억울함이 없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